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사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시는 두 눈의 시선이 똑바로 한 물체를 향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시 어떻게 이해할까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슈리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시, 두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시라는 것은 원래는 두 눈의 정렬이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인간은 어떤 물체를 보려면 두 눈이 평행해야 되는데 어떠한 원인으로든 그 정렬이 바르지 않는 상태일 때를 사시라고 합니다. 네. 뭐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하사시 불리는 이름도 많던데요. 이 사팔 눈의 상태에 따라 붙여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사시가 있는 눈이 안으로 몰려 있으면 내사시, 밖으로 빠지면 외사시, 위아래로 가 있으면 상하사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헐성 외사시가 만 4, 5세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요. 그러나 이제 어릴 때 생후 6개월경에 발생하는 영아 내사시의 빈도는 좀 더 적어도 시력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역시 어릴 때 눈이 몰리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아일 때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놓쳤을 때 그 시력 발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영아 내사시여서 훨씬 그 빈도는 적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사시로 의심이 될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걱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6개월 정도까지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태어나서부터는 뇌하고 눈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눈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생후 2개월까지는 흔하게 사시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네. 큰 각도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사시가 생후 2에서 3개월 사이에 없어지지 않으면 약간 사시가 있는 것인 걸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발달이 좀 느린 애들은 그래도 생후 6개월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사시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안과를 가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생후 6개월 이후에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두 눈의 시선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소아사시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동양인 아이들의 특징은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조금 멀어서 사시가 아닌데도 부모님이 사시라고 느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소아과를 아무래도 좀 흔하게 먼저 가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게 소아 안과 전문 이렇게 어린애들을 전문으로 보는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확실하게 내사시가 아닌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그러니까 8살 이전에 사시가 발생하면 사시로 인한 또 다른 질환들의 위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시가 있는 동안에는 실제로 그 눈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에서는 점점 그럼 이 눈은 사용하지 말자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시라는 병이 생길 수가 약시가 될 수 있는 있는데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약시는 안경을 써도 정상으로 정렬을 만들어 놔도 시력 1.0이 안 나오는 병이어서 네. 8살 이전에 이것은 발견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성인 이후에는 어떠한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 4살 경에 정기 양과 검진이 누구나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한국 나이로는 8살 이전에 꼭 그 확인하고 치료를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시가 나타나거나 망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사랑니나 맹장이 퇴화하듯이 진화하면서 사시가 있는 어린이들이 항상 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눈도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 쓰지 말자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시력 발달이 안 되게 됩니다. 네. 그 진단을 위해서 환자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진료실에서 일단 확인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일단은 말을 할 된 어린이에서는 손쉽게 시력을 바로 잴 수가 있고 물체 주시도 잘하기 때문에 안과 방문 한 번만으로도 10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금세 이 아이가 약시가 있는지 아니면 사시가 있는지 여부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6개월 어린 애들의 경우에서는 시력은 알 수는 없지만 사시 여부를 알 수가 있고 또 시력 대신에 안경을 써야 되는 정도의 도수인지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눈에 안약을 넣어서 동공을 산동해서 검사를 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이가 말을 못하더라도 이 정도 굴절 이상이면 이 아이는 시력 발달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약시를 의심해서 안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족력에 대한 질문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소아사시가 유전은 아닌 거죠? 유전은 아직 아니고요. 아주 특수한 그런 중동이나 이제 서구 세계에서 유전으로 되는 사시의 종류도 있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아. 그냥 우리는 부모님이 키가 크면 내가 키가 클 확률이 높듯이 예. 만약에 부모님 중에 사시가 조금 있다면 우리 아이가 사시가 있을 확률은 조금 높아지는 것뿐이지 유전되거나 이런 병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눈을 흘길 때 어른들이 좀 귀엽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이 사시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눈을 흘겨보는 것은 아마 잘 안 보이거나 난시나 근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여서 잘 보기 위해서 흘기는 것이고요. 100시간이고 10,000시간이고 흘겨봤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사시가 생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은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쪽 눈을 찡그리는 습관도 사시의 신호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사시가 되는 순간에는 물체가 두 개로 보여서 아이들이 빨리 그거를 이제 뇌에서 무시하라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금방 정상화할 수는 있긴 하는데요. 네. 이렇게 찡그리거나 갑자기 눈을 주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없애는 습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간헐성 외사시 환자의 50%에서는 눈부심이 동반돼 있다고 해서 눈부심이요. 예.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나면 이 눈부심이 같이 사라지면서 보호자분들이 사시보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한쪽 눈 잘 찡그리면 간헐성 외사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주 눈을 비비거나 깜빡거리는 증상은 어떨까요? 이것도 사시의 증상일 수 있을까요? 사시의 가능성보다는요. 속눈썹 찔림이나 알러지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러지 결막염은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안약 쓰면서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는 속눈썹 찔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눈에 검은 동자의 상처를 만들어서 그 검은 동자가 흉지게 되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간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주 비비고 찡그릴 때는 꼭 확인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지는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수리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사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진단을 위한 검사는 다양한가요? 이렇게 검사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사실 사시를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아이가 6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물체를 바라본 후에 눈을 가렸다 떼서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서요. 진료실에서도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그 검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두 눈으로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씩만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의 지속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치료를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간헐성일 경우에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상인 경우도 많다는 뜻이라서 시력 발달에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금방 급히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한 눈만 몰려있는 경우에는 그 눈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력 발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치료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외사시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생후 24개월 전에 꼭 수술하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질문 다시 드릴게요. 제가 좀 음질이 안 좋아서요. 네네. 두 눈으로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씩만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의 지속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치료를 결정하는 건가요? 네, 간헐성일 경우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상인 경우도 많다는 뜻이라서 시력 발달에는 오히려 좋은데요. 네. 항상 한 눈만 몰리는 경우에는 약시의 위험이 아주 높아서 빠른 치료가 필요해서
간헐성인지 항상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치료 시기 결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이 사시의 각도,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정도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시가 있다고 모두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사시 각도를 가졌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사시 각도가 아주 작으면 보호자분들은 모르시고 우연히 가서 안과에서 발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한 간헐성 외사시의 경우에는 보통 18에서 20 프리즘 디옵터 이상일 때 수술한다고 봅니다. 예. 18에서 20도 이상일 때가 좀 눈으로도 보이는 거죠. 사시가 있다는 그렇죠. 거. 예.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안과에 데려가게 되는 각도입니다. 네. 치료는 기본적으로 수술입니까? 맞습니다. 사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의 움직임을 변화를 시켜줘야만 정상화되는 거여서요. 그러나 유일하게 안경으로 치료되는 병은 굴절 조절 내사시라는 특수한 병이 있고요. 어른이 되어서 발생하는 마비성 사시의 경우에는 특수 안경을 사용해 볼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은 수술 이외의 방법이 없는지를 흔하게 물어보시는데 네. 소아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가 크지 않으면 아예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비수술적인 방법의 치료는 초기인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 뭐 기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비수술적인 치료는 특수한 경우의 사시에서 주로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풍이 온다든가 뭐 뇌종양 등으로 마비사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은 각도의 사시가 생길 때는 프리즘 안경이나 보톡스 주사 등으로 그 일시적인 치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인 치료요. 그렇죠.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너무 괴로우니까 예.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 해드리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예. 호전이 없을 때는 결국 수술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6개월에서 1년 기다렸다가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 걸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아계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시가 항상성이고 시력 발달이 안 되고 있다면 조기 치료가 중요해서 영아 내사시의 경우에는 생후 24개월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만 네. 간헐성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헐적으로 사시가 나타나는 거라서 수술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한 각도를 측정하고 그거에 맞는 양을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어린 나이보다는 만 4세 이후에 아이가 합조가 충분히 되고 안과 외래를 몇 번 봐서 각도가 일정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이 실제로 수술 결과에는 더 좋습니다. 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시의 위험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시는 후천적이라서 특별히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5년 전부터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청소년기 이후에 복시를 일으키는 소량의 내사시를 보이는 환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한 달 뒤에 보면 상당히 호전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거리 작업, 요새는 어른이 돼서도 스마트폰을 저희가 하루 종일 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근거리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씩 하던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소량의 내사시가 발생하니까 유일하게 예방한다면 근거리 작업을 좀 지나친 장시간 동안 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안과 검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안과 검진도 가능한 나이대가 있지 않나요? 일단 생후 첫 안과 검진의 시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특이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가 말을 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한 만 3, 4세 만 3, 4세 때. 그렇죠. 그때 시력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아이도 편하고 보호자도 편합니다. 예. 하지만 아이가 엄마랑 눈을 잘 못 맞추거나 초점이 이상하거나 동공 색깔이 서로 다르다는 등 특이한 상황이 보이면 그건 바로 즉시 안과에 가실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5살 이전에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 협조만 된다면 나이 상관없이 일찍 아이가 안경을 써야 되는 도수인지 다른 병은 없는지 보호자가 놓친 사시는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5살 이전이라도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또 하나 이유는 만약에 약시가 있는 어린이라면 예. 어쨌든 만 6세까지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아, 이제 치료가 가능한데 요새 안타깝게 막 만 8세, 만 10세 늦게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치료를 해도 결국 예. 궁극적으로 시력 발달이 1.0까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래서 5살 이전이라도 안과로 오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 검진으로 이상이 있을 때 치료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한 나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적정 시기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시력 발달은 대체로 만 6세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림 치료라든가 안경 착용으로 시력을 완벽히 교정을 하시고 싶다면 예. 꼭 만 3, 4세경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만 3, 4세경에는 꼭 안과 검진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치료 효과뿐 아니라 소아사시 치료에 있어서 10살이 지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만 10세 생일 당일부터는 사시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놓치고 한두 달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시가 특히나 소량이 있었던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모르셨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각도가 커진 거를 우연히 안과 가서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검진해야 될 시기를 놓치셨다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꼭 안과에 가셔서 한 번쯤 시력 검사 및 사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소아사시를 좀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소아사시 예방은 어렵지만 조기 발견은 굉장히 쉽습니다. 대체로 같이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중요한데요. 양육자분이 눈이 밖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그 아이가 외사실 확률이 90% 이상이고요. 네. 상아사실 경우는 거의 99% 보호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그냥 키우면서 잘 보신다면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혹은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각도의 사시는 거의 놓치는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 3, 4세는 꼭 정기 시력 검진을 잘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사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안과 유수리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